우선 첫 번째로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전체 대기 중에 얼마나 될 것인가를 저는 책의 첫 번째로 담았어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배출하면 안 된다. 이거는 사실 너무 뭐랄까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구의 기온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물론 조금의 영향은 주겠죠.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인 건 맞으니까. 하지만 그 양이 얼마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공부했던 게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 온실가스 안에 수증기를 빼낸 상태로 우리가 대부분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배우고 언론이나 다양한 매체에서도 그렇게 보도하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온실가스에서 가장 강력한 온실 효과를 가지고 있는 기체는 수증기입니다. 구름이고요. 그런데 그 수증기가 그만큼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온실가스다 보니까 그것을 빼고 이산화탄소 외에 다른 온실가스만 놓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강력한 온실가스인 것처럼 많은 대중분들이 이해하고 계신데 사실 우리 대기 전체의 온실가스는 약 1에서 2% 정도입니다.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되는 온실가스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은 약 3에서 4%입니다.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4%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기권 전체의 이산화탄소량은 약 0.04%, 그게 이제 400ppm이라고 하는, 우리가 ppm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전체 이산화탄소량이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 그럼 전체 이산화탄소 중에 인간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있을 것이고 자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있을 거예요. 자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라 하면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나 해양을 통해서 증발되거나 아니면 낙엽과 어떤 나무들이 죽었을 때 이제 낙엽이 이제 부패하게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구 전체에서 자연 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이 그 전체 이산화탄소 중에 약 96% 정도라고 학계에서는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하는 건 한 4% 정도. 네, 3에서 4%. 그러니까 어떤 연구 보고서는 약 3.692%라고 딱 숫자를 명시한 보고서도 있고, 평균 이제 3에서 4%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전체 온실가스가 1에서 2%고 약 4%, 그 중에 4%인 이산화탄소 중에 인간이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약 3에서 4%라면 대충 계산했을 때 약 10만 분의 1입니다. 그리고 이 기체는 어떤 액체나 고체처럼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그 수치조차도 약 10년에 걸친 누적량을 우리가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10년 동안 누적된 양이 10분의 1이면 매년 평균 100만 분의 1이라는 수치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구 전체의 100만 분의 1 정도의 이산화탄소, 전체 대기 중에 100만 분의 1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인간이 인류의 모든 경제활동입니다.를 발생하는 거라면 과연 이만큼의 미량이 지구의 기온과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그 증거 자료는 없다는 거죠. 그린 에너지 스캠, 녹색 에너지 사기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에 탄소 중립이라는 어젠다가 이제 그린 비즈니스를 이끌고 있고 그 안에 벌어지고 있는 비과학성과 허구성과 국민들과 일반 대중들에게 공포를 심고 그 공포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큰일 난다라는 관점으로서 이제 탄소 중립이 악용이 되고 있고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 정치화된 거고요. ESG라는 이 또 하나의 큰 흐름은 이제 기업들이 목표입니다. 캐시플로우를 제가 보지 않습니까? 돈이 어디로 흐르고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나 풍력에너지에 처음 제조될 때부터 마지막 설치될 때까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관리될 때까지 이 모든 이 서플라이 체인 안에서 마지막에 그 돈이 들어가는 최종적인 돈의 행착지는 사실 중국입니다.